네, 안녕하십니까. 정의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전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의태입니다. 네, 교수 되려면 3억 요구, 국립대 교수들 실형. 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교수하려면 3억 줘야 억대 뇌물 받은 국립대 교수들 실형 확정. 전임 교수 시켜준다며 강사로부터 금융, 향용 수수, 대필 논문 학회지 게재하고 술자리에서 기합조 상처 입히기도. 네, 이 전임 교수로 채용해주겠다면서 강사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아 챙긴 대전의 국립대 교수 2명에게 실형이 확정됐고요. 특정 범죄 가중처벌상의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수 A씨에게 징역 5년 4개월 및 벌금 1억 5천만 원. 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진 교수에게는 징역 5년 벌금 1억 5천만 원을 확정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전임 교수를 하고 싶으면 3억 원을 만들어 오라고 요구한 뒤 각각 1억 4천 183만 원, 1억 2,406만 원의 상당의 금품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논문을 쓰게 한 뒤에 그 강사의 이름을 빼고 학회지에 등재한 혐의. 네, 그리고 기분 나쁘다고 테이블에 머리 박으라고 강요를 했다라는 거죠. 네, 1심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수레에게 비춰 그 죄값이 너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A씨에게 징역 5년, 벌금 1억 5천만 원, 또 1억 3,349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고요. B씨에게도 1억 5천, 징역 5년, 추징금 1억 43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2심 역시 이들에게 계약직 교수를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대 형량이 5년 4개월로 늘었다라는 거예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을 부과했다. B씨에 대해서는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안 썩은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쵸? 네. 그러니까 진짜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교수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계급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학벌주의로 뭐 일명 스카이 해가지고 이렇게 계급을 짜자자작 만들어 놨어요. 예? 1류대학, 2류대학, 뭐 3류대학, 뭐 지방대학 이런 식으로 계급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학벌주의라는 계급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교수 사회에도 보면 교수, 뭐 부교수, 뭐 강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노예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노예로.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신지식인이 돼서 대학생 때 그때 이제 평생교육 바람이 불면서 신지식인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심영래, 안철수, 그리고 저도 이제 우수신지식인으로 선정이 돼서 정부 부처 장관상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대학생이 책을 썼어요. 그리고 대학생이 이제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신지식인이 됐어요. 그리고 학회에 이사가 돼가지고 신지식인이 됐는데 그 분야에 새로운 책을 썼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여러 대학 사회를 경험하면서 느꼈던 게 뿌리 깊은 차별과 그리고 비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 가서 보니까 학생들이 교수가 뭐 책을 하나 주고 이 영어 책을 하나 주고 야 이거 번역해서 발표해. 그러면 이 영어 실력이 안 되는 이 대학원생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그거를 그 번역하는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얼마나 편해요. 근데 학문이라는 것은 이 언어가 곧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언어를 가지고 생각해요. 오늘 나 뭐 할까? 이거를 한국어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언어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어가 없으면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국인이 뭐 외국 논문을 참조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뭐 우리가 번역할 이유까지는 없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정신의 세계를 통해서 창의적인 논문을 집필하느냐 이런 세계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고, 아, 대한민국 대학원은 서양 학문에 포박당한 포로 수용소구나. 왜 그래요?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면서 우리 전통이 딱 단절이 된 거예요. 미 군정 시대를 거치고 그러면서 빠르게 서양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반만년의 이 정신 세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 학문에 포박당한 포로 수용소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뭐 심리학이든 뭐든 간에 다 서양 학문화 돼 버린 거예요. 서양 학문화. 예? 그 우리나라엔 아무것도 없는가? 그래서 제가 유치원들 보면은 뭐 프레벨 유치원, 뭐 몬테소리 어린이집 막 이런 게 있어요. 방정환 유치원에 없냐? 방정환 선생님이 세계 최초로 어린이날을 만드시고 또 어린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어린 사람 해서 어린 사람, 어린이. 그래서 어린이날 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런 방정환 유치원은 없고 맨 프레벨, 피아제, 몬테소리.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논문을 썼더니 교수가 그 논문 심사를 자기네 집에 와서 받으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교수님, 논문 심사를 대학에서 받아야지 왜 교수님 집에 가서 제가 받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말어! 그러는 거예요. 그 논문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논문 통과를. 그리고 논문을 가지고 계속 퇴짜를 넣는 거예요. 퇴짜를 한 10번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난 학위 안 받아도 좋다. 학위 안 받아도 좋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저도 더 이상 안 했어요. 그 저는 졸업식에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예, 그냥 포기했다니까요. 근데 집으로 졸업장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졸업식에도 안 갔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앞으로 논문 박사 제도를 만들어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안 가도 자신이 창의적인 논문을 집필해냈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학사, 박사, 석사를 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대학이 아니 옛날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개천에서 용이 났어요. 사법고시를 봐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만 나왔는데 사법고시를 봐서 합격해가지고 막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로스쿨에 들어오라는 거야. 로스쿨 그랬더니 로스쿨에 갔더니 학비가 막 뭐 진짜 뭐 장난이 아닌 거야. 학비가 돈 없는 사람 못 가는 거예요. 의사 되려고 의료 전문 대학원에 갔더니 학비가 비싸가지고 못 다니는 거야. 그러면 이거 돈 있는 사람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가 정의냐라는 거예요. 뭐가 능력이냐라는 거예요. 아니 대학 장사 잘 되게 해주는 게 정의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사, 검사, 변호사를 분리 양성하고 분리 시험을 보고 사법고시를 부활하고 로스쿨은 2대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 놔야 된다. 기득권을 용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더러운 각각 구석구석을 보면서 한국을 떠났던 거예요. 한국을 떠나서 해외에서 전문대학교 만들어서 나는 한국어학과, 한국여행학과, 한국요리학과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나는 국위선양을 해야겠다. 이 지긋지긋한 기득권 카르텔 여기서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보세요. 대통령 선거 때 여론조사할 때 그냥 기득권들만 넣어놓고 일반 후보들은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후보들이 뭐 헌법 소원을 하든 선관위를 고발을 하든 발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든 다 기각시켜버리고 지쳐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어떤 후보들은 그냥 가다가 그냥 다 사퇴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교수가 되고 그러니까 뭐 강사 이런 거 없애야 돼요. 다 교수들이죠. 네, 그래서 이 분들을 우리가 사실은
이 계약직 교수라 그러는데 이분들을 비정규직 교수들이에요. 이분들을 시간 강사라고 막 또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대학이라는 곳이 진짜 지성이 있어야 돼요. 지성. 예, 지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학생들한테 강의하면서 학생들이 뭐 존경을 안 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성적을 주면은 학생들이 반발이 한 98%가 반발합니다. 내 성적 왜 이거밖에 안 줬냐. 아니, 막 학생들이 막 교수한테 막 그렇게 하는 것도 교수들이 다 잘못한 부분도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일 무서운 게 제가 무뎌질까봐 이런 걸 보고도 분노하지 않을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요. 네, 우리나라의 불공정 여론조사, 불공정 방송보도, 뭐 부정선거 의혹 문제 이런 걸 보고 분노할 수 없는 그 무력감이 생길까봐 그게 가장 두려워요. 네, 그래서 하루하루 제 자신이 불의를 보고 분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